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티머시 골웨이의 일의 이너게임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티머시 골웨이는 193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대학 재학 시 테니스부 주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교직 생활 중 안식년을 맞아 테니스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코칭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엮어 1974년 테니스의 이너게임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이때부터 이너게임의 원리는 스포츠, 교육, 기업 경영,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스키의 이너게임, 음악의 이너게임, 골프의 이너게임 등을 저술하며 AT&T, 애플, 코카콜라, IBM 등 대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학습, 코칭, 성과 관리를 지도해 왔고 그의 이너게임 원리는 현재도 경영자 코칭, 조직 혁신, 학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코칭을 하면서 초보 코치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티모시 골웨이의 사례입니다. 그의 딸 스테파니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며 책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무엇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딸은 아빠가 대신 문제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배가 강을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티모시 골웨이는 내심 내가 아직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몸에 익숙해진 코치 역할이 그 욕구를 억제하고 딸을 코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좀 전에 너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네가 무언가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게 있다는 말인데 네, 이건 속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또 어떤 공식을 설명했는데 그 공식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공식에 대해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니? 아주 간단한 공식이었는데, 얼마나 간단했는데? 세 글자로 된 아주 짧은 것이었어요. 거리는 d, 배의 속도는 어떤 거, t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방정식에서 그것들이 어떤 순서였는지 모르겠어요. 딸은 이미 지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방정식을 기억하지 못했고, 방정식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약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모시 골웨이는 좀 더 시간을 끌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 더 있지. 너는 아마도 아빠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 아빠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하나만 더 묻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만일 내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세 군데를 대면 바로 알려줄게. 딸은 아빠가 조금 심술궂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선 수잔이나 테디에게 전화로 물어보겠어요. 둘 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두 개는 됐고, 세 번째는 교과서 7장을 읽는 거예요. 책 어딘가에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세 개 모두 대답했어요. 이러한 코칭법은 몇 가지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우선 스테파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한결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또 자신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티모시 골웨이 역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스테파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소요된 시간은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보다 아마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가 없었다면 종종 그에게 수학 문제를 들고 올 것이고 티모시 골웨이는 또 그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길게 보면 티모시 골웨이는 시간을 절약한 셈이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상당수를 대신 풀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부모나 코치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곤 했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비슷한 문제에 부딪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죠. 코칭을 진행하며 코치와 클라이언트의 대화가 시작되고 처음 몇 분간은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코치에게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코치의 업무는 주로 경청이 되겠죠.
그런데 잠시 후 둘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코치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클라이언트는 마치 자신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꺼내놓은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코치가 해결책을 꺼내놓는 것을 지켜보면서 코치가 말하는 해결 방안에 귀를 기울이며 코치가 제시한 해결책이 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알려줍니다. 자, 이때 문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거나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로서 조언하는 컨설팅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코치가 선수와 함께 뛰진 않죠. 코치가 직접 공을 던지거나 차지 않습니다. 코치는 라인 밖에서 일하고 있죠. 그러나 코치는 팀이 최상의 성과를 발휘하게 만들며 팀의 잠재 능력이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학습하도록 만듭니다. 코치는 이런 식으로 팀을 성공하게 하며 미래에도 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죠. 클라이언트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 아니라면 코치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나요? 단지 듣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코치의 역할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장에서 유능한 코치는 클라이언트의 거울이 되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 프로세스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내용을 그저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고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어디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 상황의 핵심 요소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티모시 고레이는 종종 코칭을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코치로서 나의 역할은 당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카운슬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문제를 상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때 티모시 골웨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생각이 진행되는 것을 코치가 알 수 있도록 생각을 계속 말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도청하는 것과 같은데요. 가끔씩 클라이언트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생각이 중단되면 연이어 생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하고 코멘트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코치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과정을 대체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이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클라이언트가 코치에게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클라이언트의 사고의 관점을 바꾸어 주거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어떻게요?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요. 그 과정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티모시 골웨이의 일의 이너게임에 나오는 사례들을 토대로 초보 코치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나눠보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 또한 좋은 코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 지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코치로서 학습과 성찰을 계속해 나가기를 약속해요. 감사합니다.